엄마한테 병원에 갈 때 다 인사 마치고 갇혀가지고. 모자를 다 셋이서 딱 쓰고 가잖아요. 그 원래 좀 약간 이게 격식인가요? 아, 격식.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모자 쓰고 가방 메고 아까 왜 그 도토리 선물로 주고 막 이랬잖아요. 처음에 유치원에서 맨날 친구들한테 도토리 이만큼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왜 주워 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보내고 막 집에 와봤자 버리고 아니면 썩고 막 이러는데 그랬는데 그렇게 도토리를 선물로 주고 받더라고요. 어. 근데 여기 있는 장면들이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저는 선생님들 말씀 아. 들으면서 오히려 더 막 깨닫고 있는 게 많은 아, 근데 도토리를 이렇게 주는 게 그냥 여기 그러니까 토토로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원래 그 유치원이나 이런 네. 데서 이렇게 실상에서 도토리를. 네네네. 애들이 그 도토리를 되게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또 유치원생들은 "도토리 주우러 가자." 이게 아주 큰 그 이벤트 이 시대 때. 그리고 그 아까 막 우산 이야기도 나왔던 게 지금이 딱 일본 그 장마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산이 완전 필수품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줬다 이거면은 나의 이 전부, 나의 모든 마음을 다 준 거. 너무 로맨틱하네요. 아, 장마철에 2개밖에 없는 빨간 우산 하나, 까만 우산 하나 아빠 있는데 그거 딱 하나 줬구나. 다 준 거네요, 진짜로. 아니 근데 저는 막 어릴 때 비 오면 비 맞고 다니고 뭐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우산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우산을 챙겨 들고 다니고 학교에서도 항상 그 애들용 보조 우산이 있어요. 그래서 비 안 맞고 다니게 하고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 칸다만 우산 없이. 근데 침대에 아니, 근데 네네네. 전반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되게 배려랄까? 이런 말들이 그냥 그 우산을 줬는데 이제 우산 잃어버렸어 이랬는데 엄마가 얘는 그냥 아까 말씀하셨듯이 얘는 원래 원래 더럽고 더러워. 뭔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식으로 돼 있고 원래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의 말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배려를 하고 뭐 그러니까 그 이사를 해가지고 주먹밥을 거기서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서도 되게 편하게 그냥 갖다 주라 그러고 뭐 그냥 막 어떤 막 뭐라 그러지? 그 공치사랄까 이런 것들이 별로 없이 하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좋을 그리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그런 거. 근데 저는 그 본 것 중에 그 메이를 찾으러 갈 때 그 신혼부부 같은 커플 나오잖아요. 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이웃 동네인 거, 좀 멀리 있는 동네인데, 큰 관심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아저씨, 일하러 가는 아저씨가, 아직도 못 찾았냐 하고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이게 그 사람을 가지고 동네의 거리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한 것 같아요. 거의. 나 우리 그쪽에서 오는데 못 봤어. 그러니까 좀 더 병원이랑 가깝고 그런 것도 있고 마을의 어른들이 이렇게 다 매일을 찾으러 갈 수가 없잖아요. 찾아야 되지만 지금 되게 바쁠 때잖아요. 그런 거를 한 컷 넣은 게 이 세계가 지금 다 자기 어떤 거로 지금 몹시 바쁘고 허덕이고 해가 진다는 거에 다 지금 걸려있는 사람들도 보여줘가지고 이 마을의 입체감도 되게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상적인 장면과 그 다음 논쟁을 기대하면서 가보나요? 이렇게 네, 어제 문제작일 줄이야. 예고드린 대로 그 인상 깊은 장면들 아까 뭐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또 선생님 강의해 주셨으니까 관련해서 인상 깊은 장면 아니면 새롭게 다시 생각나서 다시 느낌이 오는 그런 장면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웃잖아요. 너무 애들이 발랄하게 웃어서. 아니 집이 기둥이 쓰러지는데 하하하 웃고. 그다음에 검댕 그 나와라 하면서 소리를 꽉 지르고 그런 게 너무 활력 있는데 또 후반에는 또 엄청 울잖아요. 또 진짜 이 영화 슬프더라고요. 저는 막 눈물 나왔어요. 그 메이 보면서. '내가 엄마가 아프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도 하고 왜 이렇게 슬펐는지 몰라요 저는. 이게 막 웃다가 울리고 그런 인간의 희로애락 감정이 '우리 일상사에 사는 거야.'라는 거를 이 미야자키 선생님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감동 깊었고 진짜 슬프다. 웃다가 울다가 좀 그랬었습니다. 네. 그 어머니가 이제 폐결핵일 거다. 여러 가지 설로 이렇게 뒷받침되는 폐결핵인데 나중에 바람이 분다에도 그 아내가 폐결핵을 앓는 걸로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폐결핵이 당시에 또 많았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장치로
엄마가 아파서 돌아오시기는 하는데 엔딩으로 돌아오시잖아요. 이야기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생각이 들고 좀 슬프죠, 슬퍼. 네. 그러면 재우생. 예, 예. 저는 일단 이제 이 일상을 그리는 게 지금 푸쌤 얘기해 주셨지만 일단 저도 너무 슬픈 거예요. 엄마가 지금 이 같은 집에 없다는 게. 근데 아빠는 또 되게, 그러니까 아빠도 보면은 약간 다른 아빠하고 좀 다른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나 사츠키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게 뭐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걸 다 들어주고 해서 다르기는 하지만 항상 보면은 메이나 사츠키가 보는 걸 다 놓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 결속력이 아이들하고 또 대단히 깊어 보이지는 않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보는 일상에 대한 그 기본값이 뭔가 이렇게 약간, 일상이 완전한 건 아니야. 일상이 완벽한 건 아니야라는 전제를 일단 깔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은 이 지금 주인공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이 다 이런 식의 어떤 불완전함이나 결핍이라는 게 있어라는 그게 좀 있었고, 근데 아이들이 너무 이제 이렇게 항상 그 가득 나오니까 그 결핍감이 더 극대화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좀 뭔가 그 어떤 결핍감이나 슬픔이라는 거 좀 계속 좀 그거 갖고 계속 좀 보게 됐던 것 같고, 저는 그 메이 캐릭터가 되게 좀 매력이 있었는데, 이게 아이로 등장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메이처럼 사는 거가 어떤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이가 보면은 그 사즈키랑 할머니랑 이제 막 무슨 얘기를 하면서 전화가 이제 전화를 해야 된대. 근데 이미 지금 그 불안함이 암시가 되고 있잖아요. 엄마에 대한. 근데 그 순간에 어른 같으면 뭐 이렇게 이렇게 앞뒤 상황을 따지게 되잖아요. 막 뭐가 어떨 것 같고, 그럼 차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막 계산을 하게 되거나, 이제 뭐 인과를 따지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메이가 하는 거 보면 아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냥 자기가 그때 딱 순간에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충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옥수수를 엄마한테 줘야 돼. 그러면은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몸이 바로 이렇게 반응하고 움직이는 그게 그런 정서와 신체가 있는 존재인 거잖아요. 아이이기 전에. 그래서 저런 태도로 삶을 산다는 게 어떤 걸까라는 게 너무 좀 저는 매력 있게 좀 다가오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보면은 저는 메이도 애고 사츠키도 애지만 토토로를 만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 둘에도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사츠키보다 훨씬 더 메이가 더 빨리 들어가고 그 토토로랑 만난 시점에 단 조금의 의심이나 대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사츠키는 보면 이제 토토로가 이제 자기 그 아빠랑 이제 딱 아빠 오려고 이제 우산 잡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에서 약간 멈칫하거든요, 사실 사츠키가. 그 토토로가 옆에 너무 큰 게 있으니까 이거 뭐지? 하고 약간 멈칫하다가 이제 우산을 주는 그런 장면에서 메이랑 사츠키가 둘 다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요 몇 년 차가 또 무섭구나. 그런 거를 조금 좀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말 이게 토토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시간과 공간 같은 걸 생각하면 분명히 공존하는 어떤 건데, 이게 어른한테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만 보이는 거고, 그게 제가 메이라는 거를 자꾸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냥 이런 존재가 있다라고 봤을 때, 자기가 그때그때의 그 앞뒤를 따지지 않고 그때 내가 해야 될 일, 내 감정에 충실하는 그 어떤 행동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어떤 토토로를 볼 수 있는 그 시공간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이런 존재 자체, 꼭 아이여서가 아니라 사실 어른도 우리 계속 그러려고 또 공부하는 거기도 한데,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단지 아이라는 캐릭터를 떠나서 이런 존재가 있는 거를 되게 좀 계속 고민해보고 싶긴 하더라고, 메이 보면서. 네. 전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캐릭터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디테일이 또 한 번 감동을 받았던 게, 왜 그 고양이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실 속에서 이제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보이는 이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왜 그냥 일반적인 버스가 다닐 때랑 다른 게, 고양이 버스가 막 움직이면 나무가 길을 터주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 세상하고 사물하고 직접 훨씬 더 이렇게 교감하고
서로가 반응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 버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버스라는 게 사물인데, 물론 움직이는 사물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는 사물하고 공간이 이렇게 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 물성이 이렇게 딱 독립돼 있으면서. 근데 고양이 버스는 뭔가 이 공간하고 세계하고 이렇게 감응한다는 느낌이 되게 좀 강했었고, 그 디테일이 좀 되게 재밌었던 게 다리가 되게 여러 개잖아요. 다리가 되게 여러 개여서 지네처럼 다리가 되게 여러 개니까 또 엄청 빨리 갈 수 있고 못 가는 데가 없는데 그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전봇대 위에 맞아, 전기줄 전기줄. 전선줄 갈 때 그 다른 다리는 가만히 있고 전선줄 할 때 앞으로만 이렇게 가더라고요 뒤에 또. 그래서 사실은 그냥 도로 위에 뛸 때처럼 해도 우리가 모를 텐데 또 거기에서 도로 위에 뛸 때의 그 여러 개의 다리의 움직임과 전봇대 위에 전선에서 나머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보고 제가 너무 웃기고 빵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진짜 놓치지 않고 또 그려내셨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좀 깨알 같더라고요. 보는 내내. 아니,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이게 얘가 왜 나온 거야 싶을 정도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네. 이게 버스인 줄 알았는데 고양이여가지고 꾸물떡꾸물떡 이렇게 이게 그 육감적인 것도 되게 살아있고, 하여튼 토토로의 분신 같은데 다르고, 그 전선줄 저게 되게 웃겼죠. 누구나 저는 태울 수 있고. 토토로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토토로도 그렇고 메이도 그렇고 약간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어른들이 세상을 볼 때의 그냥 당연한 서사나 원리나 기승전결하고 좀 약간 무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토로도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랬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해줘야지, 저랬으니까 저렇게 해줘야지,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좀 되게 아무 생각 없는 것 같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네네네네네. 가만히 맞아, 있다가 맞아요. 그냥 이렇게 무심코 뭐를 이렇게 하는 네.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뭔가를 앞뒤 전후를 따져서 지금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네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느낌이 조금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행복하게 있다가 그냥 막 이렇게 있다가 하다가 그냥 그때 뭐 이렇게 그냥 무심코 막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메이랑 그 토토로의 그런 좀 그 묘사가 저는 조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낮하고 밤 비중을 보면은 밤이 좀 더 많잖아요. 네. 왜 밤이 이렇게 많아? 이런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토토로가 야행성인가 보지? 이게 낮에 주무셔야 되나 보네. 이게 뭐야, 이게 그 초식인데 밤에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게 약간 원래 어두운 데 있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활동 범위를 이렇게 조정을 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긴 한데, 토토로가 대체적으로 아무 생각 없어 보인다.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가 노렸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거 그리고 싶었다고. 아무 생각 없는 걸. 진짜 별 생각 없어 보이더라고요. 계속 네네. 자다가 깨우면 어, 일어나가지고 네네. 근데 이상 그것도 주문 그냥 너무 좋지 받고. 않으셨어요? 네. 아니, 이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네. 애들도 지르잖아요. 뭐 검댕먼지 있을 때. 저게 되게 원초적이기도 한데 너무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아빠 소리 지르잖아요. 아빠도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막 물 두드리면서, 그런데 그런 반응 같은 게 되게 인상적이어서, 입이 아까 그 풀쌤 말씀하신 누가 입이 더 크나, 그거를 되게 그 얼굴 되게 중요하게 도착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미야자키, 제가 너무 깨알 같은 에피소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미야자키가 요거를 그릴 때 이제 지브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팀이 반딧불이 묘를 그려야 되고, 한쪽 팀이 토토로 제안서 동시에 두 개 와가지고, 근데 스텝이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럼 미야자키가 내 거 하자고 이래서 기획서를 일일이 들고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포섭해가지고 팀을 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또 미야자키가 매번 캐릭터마다 이 얼굴이 좋겠어 저 얼굴이 좋겠어 가는데, 이 아버지 캐릭터가 되게 논쟁이 됐나 봐요. 그래서 가로로 긴 형과 세로로 긴 형을 가지고 가가지고 누가 더 아빠다와 이랬는데, 다가 세로로 긴 것이 맞다. 미야자키는 가로로 길게 하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누가 그걸 비교해 놨는데, 역시 세로로 긴 게 좋겠어. 근데 하여튼 그 아버지마저도 입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입이라고 하는 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되게 동물적이잖아요, 이게. 그런 것도, 아버지 되게 고고학자신데 그런 것도 재밌었고요.
그리고 가족 이런 게 그 별로, 그러니까 가족이 되게 중요한데 안 중요하게 그려지는 것도 특징인 것 같고, 그 기본값이라고 맞아요. 하셨어요. 엄마 빨리 없애줘야 이게 음, 이야기가 된다고. 엄마가 있으면 이야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음. 엄마가 없지 않나요? 근데 그 어그러짐 속에서 뭐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 네네네. 같아요. 그렇기 다른 때문에. 근데 그게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완벽한 가정이면 틈이 없으니까 뭐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데 그거 자체가 이미 그냥 다른 뭐가 들어올 수 있는 네네, 가능성이 그러네요. 있고 근데 그게 너무 그리고 큰 걸 비워준 거예요. 엄마가 빠진 것도.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보는 입장에서는 계속 슬퍼. 뭔가 모를 그 상실감이 계속 좀 아련함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또 토토로가 너무 귀여워. 아, 네네. 토토로가 또 너무 그 세 명이 저 동물 세 명이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거기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씨앗 심어놓고 거기 뛰어다니는 장면 너무 너무 귀엽죠. 귀엽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한 게 토토로가 왜 이게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거가 또 되게 특이하기도 했고 저는 사실은 고양이 버스 올 때 같이 탈 줄 알았거든요. 네네네네. 안 근데 또 타요. 안 타는 거예요, 또 그거를. 네네네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또 말을 직접 섞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서 뭔가 이게 완전하게 뒤섞이지는 않는 네네. 그것도 좀 되게 좀 그러니까 약간 할 듯 말 듯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 거리를 유지하는 그게 조금 되게 묘했어요, 그 기분이. 아, 저는 그것도 기억하고, 그 네. 마지막에 눈사람 보는, 엔딩에 눈사람 보는 토토로가, 음. 나를 만들어서 이게 아니고, 이게 음. 뭐지? 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는데도 좀 뜨한 그런 긴장감 같은 것도 느껴지기도 했고, 그래서 미야자키 한테 물어봤대요. 이게 왜 같이 안 타고 가냐고. 음. 그랬더니, 그거 타면 안 되지. 이렇게, 이게 설명을 길게 안 하시고, 그 작가 그림을 그렸으면 됐죠. 그걸 타면 안 된다고. 음. 그건 토토로가 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근데 지금 해서. 저 약간 궁금한 게 일본 정서에 그런 게 또 관련이 혹시나 있을까요? 아, 근데 제가 이거 피하고 싶은 게 일본 응. 정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음. 지금 이 질문 자체가, 음. 그러니까 일본적인 거를 참조할 수 있는데, 이 음. 질문이 지금 하는 방식이 음. 원본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음. 일본 사람들이 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거, 아, 이를 누르면은, 아. 그거를, 아니 근데 그게, 음, 네네네. 아니 토토로는 엄청 3,000살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원래 잘 안 나타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 높은 레벨이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음. 실무자가 가야지, 이게 기사가 가야지. 아, 네네네. 아니 실무자가 가야지. 그 나 기사가, 나와서 그게 아니 정확하게, 거기까지 네네. 가. 그러면 기사 그런 가야지.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그 느낌 진짜 있었어요. 정력이 외가 일본 배짱은 정력이 고양이 버스야. 토토로가 네. 직접 움직이진 않아. 이거 기사가 있는 차를 타는 응. 거야. 이게, 아까 그 일본 걸 정력이 직접 돌아가면은, 개입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정력이. 아니. 정령설. 잠깐. 응. 일본 게 되게 중요한데, 아까 그 응. 토토로 쌤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 응. 되게 우리가 낯설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응. 한 걸음 더 가야 되는 거죠. 재훈 쌤 응. 말씀대로 그런 네. 정서를 미야자키 하야오가 어떤 층위에서 보여주니까 응. 응. 우리는 좀 다르게 온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응. 권수임 쌤 얘기하신 거고, 이거 이제 쌓아가면 된다는 거지. 응. 제가 지금 응. 재영 쌤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네, 아닙니다. 네, 근데 그 대리기사가 아니고 기사가 가야 된다. 이게, 요설이 아니 옳다. 토토로가 그 토토로가 그 버스 내꼬 버스를 타지는 않았는데 그 보면은 다른 토토로하고 그 씨앗을 하는 거 뛰어다니면서 이 우산 쓰고 이거는 같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그 메이의 밭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생명을 키우는 일은 이 사람이 이게 정령이 하는 직능별로 거거든요. 그럼 좀. 그거를 이제 숲을 만드는 거는 이제 하는 거예요. 같이 진짜. 그 보면은 토토가 땀을 흘려 하느라고 이게 뛰어다니면서 땀을 맞아. 굉장히 애를 쓰는 그 땀 흘리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보내는 거는 그건 개별적인 거잖아요. 지금 이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까지 하면은 이게 분신술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안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네요. 아니, 이게 그리고 본인이 날아다닐 수 있는데 왜 전 중간에 그 비 그쳤을 때 날아다니시면 되지 왜 차 불렀지? 이런 생각 잠깐 했는데. 그다음에 이런 거죠. 저 차가 정기적으로 다니는구나. 이게 정류장에서 탑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토토로가 얘네 옆에 있어준 게 아니고 자기도 시간 맞춰가지고 차 타려고 왔다가 이렇게 만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양이 버스는 이 순환선이다. 순환선이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혜영쌤이 요 해석에 동의? 아니, 저도 보다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아이가 뭐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근데 토토로는 왜 온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게 왜 갑자기 왜 왔지? 근데 이제 그 우산을 받고 나서 거기서 와 하고 소리 지르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고양이 버스가 오잖아요. 그래서 아 버스 타려고 와서 기다렸구나. 네네네. 보면서 그 네네네.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아 이게 갑자기 토토로는 왜 와가지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아, 그 토토로도 일상적으로 어디에 어디 가요? 출근을 하는구나.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아, 고양이 버스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저는 그 아이들이 기다릴 때 거기 비 엄청 쏟아질 때 두꺼비가 한 마리 와서 쳐다보잖아요. 그 네. 두꺼비 머리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든요. 계속 비를 맞는데 한 방울씩 맞는데 걔한테는 우산을 안 줘. 근데 옆에 토토로가 와서 이렇게 보더니 우산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토토로가 코 타고 가고 그 다음에 두꺼비도 비가 그치니까 이렇게 활짝 입을 엄청 네네네. 벌리면서 웃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는데 저는 가오나 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오나 씨가 그 엄청 먹었을 때 다리가 이렇게 뒷다리가 보이는데 그게 꼭 그 두꺼비 다리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나중에 그 가오나 씨 비슷한 애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뒤로 나오지 않아서 네, 두꺼비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너무나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꺼비를 쓰다 버렸다면 정말 미야자키 하야오는 나쁜 작가고요. 근데 되게 그 걸음 걸어가는 게 기억이 나네요. 근데 두꺼비가 비를 맞았다는 거는 또 생각을 못 했는데 되게 디테일을 잘 살려가지고 저는 되게 무흐하게 본다고 생각을 했고 이 전체를 누가 또 보고 있다는 걸로 그러니까 하여튼 누가 있는 거죠. 그 세계에. 근데 우산을 안 줬다니. 이런 포인트가 또 있네요. 아, 그러니까 요게 아까 우산 논쟁에 이어가지고 토토로가 준 것을 그러니까 뭐 우산을 받고 뭘 돌려줬다 요 설 말고 그럴 생각이 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받고 싶은 거 받았다. 그 두 설로 나뉘게 되네요. 네. 아니, 한 3,000년 정도 살면은 굳이 뭐를 우산. 내가, 너가 나 줬으니까 이러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현생만 사는 사람들은, 받았으니까 주고, 또 다음에 또 그러면 받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3,000년 정도 살면은 그렇게 굳이 또 생각 안 할 것 같은. 아, 그냥 네네네. 그때 그 영화에서 묘사된 거는, 그냥 손에 뭐가 있으니까, 그냥 뭐 또 안 주기도 그렇고, 또 뭐,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안주기도 표정이 그렇고. 약간 좀, 표정이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아니, 아, 저는 이제 세상 무심한. 그거를 꼭 주고받는 어떤 대가가 아니라 어, 우리 일상 어, 살면서 공짜는 그러니까. 없어. 약간 그런 어. 의미로 읽고 싶은 그러니까. 거지 뭐. 네네네네. 3,000년 살았든 뭐든 살았든 뭔가 그러니, 그런 게 네, 있지 않을까 네. 싶은 것도 토토로가, 아니, 그런 계산 게는, 방식은 토토로가 아니지만. 편애하기는 한데요. 한다고 미야자키가 음, 편애하는 게 특히 토토로가 사람에 별로 관심이 없다. 아무 음, 생각이 없다. 음, 그런데 애들이랑 노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하다. 음, 그러는 거는 왜냐면은 그 우산을 가지고 또 뭘 해보고 그래가지고 그 괴담 중에 팽이 준 개는 어떤 애였을까 그걸 막 따라가다가 나 더 보면 안 되겠다 이거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기억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럼 지금 토토로 얘기네요. 여기 제가 좀 더 해보고 싶은데 토토로 되게 크잖아요.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그런 거 여러분 괜찮으셨어요? 저 배에 매달리면 떨어질 텐데 저 비행이 되게 불안하게 지금 가고 있다 막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되게 크고 그 다음에 그 털을 나중에 비에 막 긁는 거 전 그것도 되게 너무 그래 비 맞으면 좀 가렵기도 하겠다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고 이제 이게 나무에 정령이 됐으니까 나무에 살고 그런데 요 이제 토토로랑 함께 그 같은 계열에 있는 나무 있잖아요. 나무를 그리는 것 중에 이 지난주에 우리가 라퓨타 끝에 그게 나무였잖아요. 한 그루 나무였는데 끝에 이제 그리고 거대한 뿌리를 본 거죠. 뿌리. 근데 요 나무는 이제 뿌리는 보이지 않는데
뿌리 부분에는 토토로가 사는 거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거 역시 이제 뿌리는 다 그려본 거고, 미야자키가. 그러면 이게 뻗어지는 거대한 거. 근데 그 구름이 올라갈 때도 나무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려졌던 거 기억나세요? 라퓨타인가요? 이게 구름이 올라가는데 나무가 올라가는 거고, 여기 그 집 옆에 있는 그 나무를 포함해가지고 나무에 대한 느낌이랄까? 아까 풀 잡초 했으니까 그건 어떠셨어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여기 작화가가 큰 거를 그리기 위해서 안 보이는 국면 같은 거를 일부러 넣었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면 우리 생각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를 넣어가지고 크기를 만들었다. 이것도 제가 그 읽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구성을, 그러니까 상상을 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 그러고 토토로가 그 씨앗을 키울 때, 아니 자다 일어났더니 요만큼 싹이 튼 거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그게 얘가 이만큼 클 거잖아요. 3000년 뒤에는. 뭐 그런 것도 되게 좋아가지고, 미야자키 하야가 나무 좋아하시니까 나무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그 저는 제가 지금 성장임. 소리. 안 들리나? 보나쌤 먼저 가지. 네네네네. 저는 그 나무랑 새싹이 같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랑 그다음에 메이랑 뭐 사츠키 그 여러 가지 장면에서 되게 이제 보이는 모습에서 약간 성장의 모습 어떤 이런 이미지를 되게 많이 넣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막 토토로가 땀을 막 조금씩 흘리면서 되게 막 기원했던 것이 결국 다음날 새싹들이 딱 이렇게 발아대는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리고 그 메이 같은 경우는 토토로를 바로 접속을 해서 이제 토토로랑 만나서 내가 책에서 봤던 그 토토로지 바로 이름을 주어지고 토토로가 하품을 하니까 바로 그걸 하품 따라하고 동기화가 되는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데 그에 비해서 사츠키는 조금 더 이제 같은 환경에서 자라긴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한테 어떤 동화책도 많이 들었을 테고 어떤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자랐을 거는 같은데 조금 메이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카도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우산이 왜 카도가 주는 게 먼저이고 그 다음에 사츠키가 주는 게 난 두 번째 나온 것도 약간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카도가 준 우산은 굉장히 막 휘어져 있고 구멍이 나 있고 하나밖에 없는 우산을 그냥 뭐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친구를 위해서 되게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겪은 사츠키가 토토로를 만났을 때 처음 토토로를 목격하게 된 게 그 우산을 쓰고 기다리고 있다가 토토로의 실제 모습을 만났잖아요. 버스 기다리면서 아빠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되게 그리고 싶어 하는 거나 이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떨 때 그럼 우리가 그런 토토로의 어떤 되게 크면서도 푹신하고 또 발톱이랑 손발톱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뾰족하고. 저렇게 되게 아이 같고 저런 그 토토로가 이런 손발톱 가진 것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순간에 그럼 그런 자연과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과 접속할 수 있을까? 저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궁금하게 조금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새싹이지만 그 새싹이 뭐 이게 정말 나무처럼 자랄지 어떻게 할지는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어떤 그런 거를 중간중간에 뭐 달려가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애쓰는 모습들 각각의 그 인간들이 그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 애씀 이런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런 뭐 나무가 완성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되게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희한하고 특별해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가 보신 거예요? 뭐 누가 그린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 다음에 봉제 인형이 이제 봉제 인형계에 또 빅히트를 쳐가지고 근데 미야자키 하야가 매출을 관리하신대요. 절대로 요 돈을 넘으면 안 된다고. 요 돈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벌면 그러면 그 작품 못 만들기 때문에 다음 작품 만들 때까지만 벌어서 많이 벌었어요 발표하면 막 그렇게 화내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캐릭터의 매력이 우리 그 돈을 주고 그거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나쌤 보신 것처럼 그게 이제 어디서 기인한가를 이렇게 성장의 포인트라든가 품는다든가 이런 거를 가져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재영쌤한테는 제가 일본의 정서를 딱 끊어놓고 저는 그때부터 일본 정서를 지금 이 머리는 찾아다니고 제가 읽었던 온갖 소설에서 그걸 찾아다니고 있네요. 근데 어떤 이게 요거 가지고 이제 그 계열화를 제가 시켜보고 싶은데 다음 주에 이렇게 우리가
그 온갖 숲의 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신을 형상화하는 국면이 나오는데 그 신들이 되게 등급화되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아까 강평쌤 말씀하신 거 또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토토로 같은 경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그 센과 치히로의 거기는 다 신들의 온천장이니까 거기는 이제 신들이 뭐 온갖 신이 다 800만의 신이 다 들어온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신들의 직능화, 계열화, 그러니까 어느 수준이 토토로 수준이냐 이런 것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보나쌤 주신 말씀도 생각을 해보고 싶고 이런 건 일본적 정석 같다고 생각이 그냥 드네요. 일본에는 그때 헌남민 선생님 강의에서도 일본에서는 절마다 관음보살이 다 다른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숟가락의 신, 밥그릇의 신, 그러니까 도처에서 신을 보는 그 정서라는 게 제가 대충 들어가지고 정확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태도가 이렇게 응집이 돼가지고 토토로를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근데 이런 말씀들 이것도 되게 전 좋았는데 토토로를 애들이 다시 안 만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데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래도 일생에 한 번 만났다면 걔는 구원받았다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아까 보나쌤 말씀하신 토토로를 만난다는 게 어떤 일일까? 근데 그게 지금 우리도 해석을 할 수 있죠, 해석을. 토토로를 만나는 삶은 구원받는 거다. 그게 뭘까요? 저는 되게 보나쌤 질문이 되게 좋은데 만날 수 있죠. 네, 진지쌤. 네. 그 그 영화 볼 때도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지금 얘기하면서 되게 드는 생각이 그 토토로에서 그려지는 그 캐릭터들이 그 엄마는 보면은 되게 매끈하게 그려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엄마 그리고 중간에 만났던 두 부부 있었잖아요. 병원에서 온다고 하는 네네네네. 부부나 그런 캐릭터는 그 아빠도 그렇고 그 저는 약간 사츠키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선이 되게 매끈하게 그려지는 반면에 할머니, 메이, 토토로, 고양이 버스는 약간 되게 우둘투둘하게 거칠게 이렇게 그 터치감이 그렇게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약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는 느낌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조금 약간의 특징 같은 게 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것도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게 제가 처음에 그걸 정리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선생님들께 막 제가 발견했어요 이러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거를 황의웅이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미야자키 하야오가 애니메이션 어떻게 그린다라고 이분 자체가 그 작화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나무에 비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씨앗을 품는다, 뭐 발화시킨다. 그게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봤는데 거기서 지금 지니쌤 말씀하신 것처럼 미야자키 하야오가 엄청나게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래가지고 메이나 토토로 형상을 하나를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그리는 그게 쌤들 그냥 유튜브에서 다큐멘터리 치면 금방 나오는데 선이 되게 중첩돼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 번에 얼굴 윤곽을 갖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다가 이렇게 하나 딱 가져가는 거죠. 제가 진희쌤 질문에 아마 이게 답이 아닌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우둘두둘하다는 것 자체를 미야자키 하야오는 되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형상화를 덜 가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그 움직임 속에 있는 거고 움직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딘센 방식으로 매끈한 윤곽선을 가지는 것과 얼굴이면 뭐면 그 할머니 여기 혹인가요? 뭐 주름도 있고 할머니 자체가 가진 어떤 여러 가지 그 모습이 훨씬 더 윤곽선적에서는 엄마보다 더 엄마 얼굴 좀 각지던데 근데 엄마가 최고의 미녀랍니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키키의 싸가지 없는 애 하나 나와요. 걔를 좋아하십니다. 걔를. 착한 애는 관심이 없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양면적이고 그 다음에 되게 솔직하고 어디 부딪히면 금방 깨지고 뭐 이런 건데 형태적으로도 약간 우둘두둘 성격이 착하다 이런 것보다 형태가 이렇게 우둘두둘하다 조형성을 갖고 있다. 전 진지쌤 지금 하는 해석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토토로 되게 꼬물꼬물하니까요.
그렇게 근데 이제 이걸 완성해 나갈 때 해석을 한다고 네, 진지쌤 말씀해 주세요. 그 예전에 바람이 분다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내용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네네네. 바람이 분다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도 되게 매끈하게 그려지는 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게 있나 그냥 그런 생각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들은 것 같아요. 네. 움직임이라는 것 자체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저의 주장인데 이 왜 재밌냐? 디테일. 그다음에 움직임. 이 두 개의 그 작품이 가지는 그 기능이 우리에게 엄청난 활력을 주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재밌다는데 움직임 선에 의해서라면 그 윤곽선도 윤곽이지만 일단 진쌤 이거는 어떠세요? 일단 뛴다 이것만 해도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데 엄마 같은 경우에 계속 앉아 계시고 뭐 이럴 수도 있고 할머니는 지금 뭐 닦으시고 뭐 하시고 운동성 아빠도 앉아서 공부만 하고 그런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거 저 더 발전시키고 싶네요. 윤곽선이 그런 인물이 있다기보다 그 인물의 동선이 움직임을 더 품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느냐 아니면 가만히 있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간다면 그러면 얼굴 말고 바지라든가 옷으로도 할 수 있죠. 옷으로. 이제 토토로는 일단 털이 받쳐준다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듭니다. 그럼 오늘의 대논쟁은 여기서 사실 제가 준비한 게 있다니까요. 지금 아까부터 준비한 거를 못 해가지고 준비한 거 선생님, 선생님 저는 네네네. 그 네네. 사즈키하고 메이가 목소리가 엄청 커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소리를 네네네네. 지르듯이 말을 네네.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 큰 목소리에는 뭔가 불안이 숨겨져 있는 그렇지 느낌이 않을까요? 따라다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게 그 토토루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 도토리 알이 사실 씨앗인데 걔가 싹을 틔울지 안 틔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 씨앗 안에 씨앗이 싹을 트기 전까지는 그 안에 어떤 모양의 싹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토토로에서 미야자키 하야오는 약간 선생님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그 삶의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 기쁨 속에 그러죠. 네. 불안이 있고 뭐 보이지 않는 것 안에 보이는 것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그 마루 밑에 그 음침한 네. 곳에 있던 깡통이나 그거 너무 이런 좋죠. 거, 네. 예, 이런 거 보여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시선이 처음에 쓰레기 어디 나오는, 그러니까 일단 오프닝에 다 쓰레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꼬부러진 못이 박힌 나무, 그게 제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쓰다가 저기 왔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진짜 대단하다. 그게 나우시카 오프닝이랑 라퓨타 오프닝이랑은 완전히 딴 거지 않습니까? 되게 장엄한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빈 공간 작은 틈새에 작은 애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작은 것과 빈틈에는 진짜 쓸데없는 것과 쓰다 남은 것들이 채워져 있는 이런 질감 같은 게 일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 급진적 에콜로지스트, 그러니까 왜 자연을 보호해야 돼. 이렇게 나가실 리가 없다. 자연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그 재훈쌤 해석도 우리 오늘 해석이 다 좋은데 이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아? 이게 좋은 거지. 우리 모든 의견이 모아가면 그게 반 미야자키 하야오적인 것 같고 그런데 그 여러 결이 삶을 가로질러 간다라는 거를 보면 우둘두둘설 우둘두둘설 이것도 관련이 있고 그 캔도 그렇고 병도 그렇고 처음에 물 2번 나오잖아요. 근데 집으로 갈수록 쓰레기가 나오고 이삿짐이다 보니까 앞사람 남은 거 화분 깨진 거 뭐 이런 거 막 있잖아요. 그런 게 싹 이렇게 근데 그게 그 더럽거나 남루해 보이지가 저는 않던데 그 길로 토토로가 다니고 그 지하실에 토토로 막 눈 까매가지고 막 지나갈 때 그리고 그 토토로 가방도 찢어져 있죠. 그래 토토로 빠지고 얘도 또 쟤도 변변찮아 막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토토로를 가는 길을 서사를 재구성해 보면은 처음에 얘가 올챙이를 잡으러 가잖아요. 올챙이가 손에 이렇게 안 잡혀가지고 저거를 담아야 되겠다 해서 바켓스 같은 걸 찾았는데
뚫렸잖아 봤더니 도토리가 보이는 거죠. 이제 모든 게 소위 우리 말하면 실패고 얻어 걸린 건데, 근데 그게 쓰레기잖아요. 그게 쓸 수 없는 바켓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원경처럼 쓴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끝까지 안 가요. 그 다음 거 보면 탁 던져서 첫 번째 도토리에만 쓰고 두 번째 도토리 안 쓰잖아요. 세상이 진짜 아름다워. 세상이 아름다워. 내가 하찮게 생각해서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선이 머무는 게 되게 감동적이어가지고 다음 주에 또 대논쟁 해보고 싶은데, 다음 주는 자연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원령공주라고 하는 게 순결한, 그리고 이제 미야자키 하야 역사관도 볼 수가 있고, 뭐 공동체관, 여기도 우리 우쌤이 그 화를 안 내셔야 될 텐데, 거기도 또 과로하는 대장이 나와가지고 우쌤이 걱정을 하실 수가 있지만, 크샤나를 재판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엄청난 리더가 또 나오고 또 나우시카도, 아니, 원령공주 자체도 또 숲의 여자들이니까 요런 것도 있지만, 그 순정한 여성이라든지 진짜 자연 이런 거라기보다 토토로가 지금 다른 계열을 좀 따라가니까 그 멸망이라든지 요 끝부분 어떻게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여기 요 공간에 대해서 우리 다 얘기 나눈 거지만 선생님들 조금 더 생각을, 우리 뭐 오늘 끝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학교가 나오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도 전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비가 많이 오는 때이긴 한데 학교 이름은 좀 애들이 씩씩하고 잘하고 밝고 하늘이 이런 게 아니고 학교가 우중충하다 이런 것도 제가 되게 재미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 애들이 막 청소 이렇게 하는 거, 역시 청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요 뒤에 애들 둘이 계속 싸우는 거 아시죠? 발로 막 치고받고 계속 싸우고 있고, 나 먼저 갈게 하는 것도 있고, 병원 이렇게 일상에 나오는 것도 재밌었고, 그 다음에 그 조감도 같은 거 제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면은, 이게 요 존에서 이렇게 뛰는구나. 그 건축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뭐 논문 같은 거 찾아보니까 건축가로서의 미야자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이 건축 기법이 되게 뭐가 있는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함이 들었고, 집도 세부적으로 하는 것도 뭐 여기저기 찾을 수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을 포착할 때 보면 이사 와서 그렇기도 한데 창문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거여가지고, 라퓨타 같은 경우에 그 천공의 성이 외부에 창문이 좀 적게 보이던데 저는 그러니까 되게 좀 답답하게 이러는데, 여기 지금 다 문이 계속 열려있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서 이 집이 생각보다 크게 나온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 불 같은 거 어디 들어간다 이런 것도, 이래서 처음에 여기 애들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작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나무가 울거진다도 이런 것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공간감도 저는 좋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구멍 말씀드리려고 이거 찾은 건데, 요 구멍에 들어가 있고, 얘도 구멍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구멍을 들여다보고, 이 안에서, 이 안이 이제 너무, 저희 애들이 요걸 보더니 너무 아늑하다고, 책도 너무 이렇게 푹신푹신해 보인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느낌, 방석인 것 같기도 하고, 담은 거 먹고, 그래, 이게 되게 먼 길을 온 거잖아요. 애들이 아빠가 힘들지 이러니까, 아니야, 이러기도 하고, 여기 굴인데, 여기 이게 제가, 토토로는 집 자세히 보이더라고요. 여기 이게 조몬톡이다 뭐 이런 소리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여기에 자잖아요. 작은 애들 여기 숨어 있기도 하고, 원래 원안에는 선반이 되게 많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또 좀 더 나누고 싶었던 게, 공간의 정서도 되게 많이 담아가지고, 여기 오른쪽 거 기억나시죠? 이게 왼쪽은 제가 깨끗한 걸 못 찾았는데, 제가 가장 찾고 싶은 사진은 그 엄마 없을 때 옥수수 껴안고 누워 자던 그 모습인데, 그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 정서 있잖아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몸을 누일 수도 없고 뭐 엉망진창이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거를 공간으로 표현을 해서 이 방에서 여러 장면이 그려지는 게 재밌었는데, 여기 비 와서 애들 간식 먹고 있을 때, 이거는 처음 이사 갔을 때 오른쪽인데 약간 바람이 막 치는 거, 그런 진동도 너무 좋았고, 이 집에서 이제 아빠 일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뚫어놔가지고 두 개가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창문을 많이 열어가지고 개방감을 되게 중요시한 것 자체가, 진진쌤의 우둘두둘서를 포함해가지고 운동성, 바람 뭐 이런 거 다 생각할 수 있었고, 도토리,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가사노동 장면인데, 얘가 불을 떼가지고 저는 불을 뗄 수가 있구나. 저는 가스불도
겁나는데 지금 제가 가스불이 겁나는데 그다음에 아빠 그다음 파 써는 거 이런 거를 그 하는 거랑 이 칸다 여기 지금 비행기 조립하고 그러니까 공간이 이렇게 살아 숨쉰다는 공간 자체에 대한 생명력도 많이 탐구하신 것 같아가지고 낯선 생명도 참조하시지만 그다음에 이게 농사를 짓는다는 게 어떤 건가를 보여주시는 것도 좋았어요. 들판인 거. 그래서 그 숲속이 아니고 농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농지 여기 나오고 다음 주가 이게 이제 재련하는 거죠. 철기를 쓰는 사람들. 거기 농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거를 비교할 수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관찰하고 그다음에 얘가 이거 기억나시죠? 우셨죠? 이때 선생님들도 다 우셨을 것 같은데 자기 길이를 좀 몰라가지고 가다 거기 멈춰섰잖아요. 더 못 가서 제가 너무 저거를 그러니까 이 해질녘에 이 공간이 갖는 무게인데 뒤에 이렇게 주르륵 거기를 막 같은 그 고양이의 달려감 바람 미야자키 하야오가 저 밑에 고양이 지나갈 때 밑에 이게 물결처럼 풀이 확 쓰러지잖아요. 이게 될까? 그러니까 아까 풀쌤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적으로도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 이런 거만 이렇게 처음에 눈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미술적으로도 도전하고 싶은 과제가 되게 많고 애니메이션 자체가 움직임의 연속을 만들어야 되는 그 영화 감독으로서도 과제가 되게 많고 색채 과제, 정서 과제, 건축 과제 그러니까 복합적인 과제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장면 장면이 어떤 과제를 수행한다라는 것도 제가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고 나무가 또 이게 엄청나게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애가 막 넘어가고 그러고 그런 것도 좋고 이게 앞부분에 오프닝 좋았고 나우시카 오프닝 이런 거 되게 다르죠. 이게 되게 신화적이고 그런 거랑 이거는 뭐 완전히 다른 건데 이게 리듬이 살아있는 거고 이거는 얘가 사도가 될 거야. 이거를 예언하는 거니까 리듬이라기보다 되게 이렇게 단단하고 정적인 느낌을 주는 거죠. 시간관이 지금 미야자키 하야오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그 잘한다 이런 거 주목하신 그다음에 결론에 진짜 시간이 빨리 엔딩에 빨리 가죠. 가을 나오고 겨울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이 집 아기는 아닐 것 같아요. 이 집 아기가 갑자기 이렇게 빨리 이제 우리가 8월까지 본 거는 맞죠. 5, 6월 논쟁이 있었지만 90, 10월에 확 이렇게 가서 이 전체가 미야자키 하야오가 애가 요 옷을 입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옷도 좀 달라지고 하여튼 1년의 시간을 담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도토리 이 동네의 도토리 어디서 나온 거냐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해주신 걸 받았는데 이 도토리가 이제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 감수성 이런 거는 지난주에 토토로 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쩌면 이제 50년대 그리고 우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대적 조건을 더 넣다 보니까 된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지금 잠깐 드네요. 제가 이게 눈이 지금 나를 되게 뜨하게 보는 것 같아가지고 나를 그렸네가 아니라 뭐야? 갑자기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렇게만 만날 수 있는 거죠. 애들이 그래서 못 만난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토토로가 이렇게 비행이 되게 능한데 토토로는 이렇게 잔다는 것도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죽는 거 이거 되게 어두워가지고 토토로 특히 괴담이 많더라고요. 괴담 실제로 이 동네 살인사건이 있었다. 맞죠, 수연쌤? 이 동네 사람이 잃어버렸다. 실은 얘들이 이미 죽었다. 이런 소리 되게 끔찍하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일상이 얼마나 빨래 뭐 이런 거 많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이겁니다. 여기 다 좋았는데요. 이 해가 진다는 거에서 얘가 내려다보는 것도 좋고 잡초도 되게 많이 그려져 있고 우리 소녀가 내려다보는 시선을 갖게 되는 거 그러니까 밑에 계속 바닥을 뛰다가 좀 큰 건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시간의 무게 같은 게 너무 와가지고 요새 저녁이 또 되게 특별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토토로의 애니미즘 이런 게 아까 요거로 말씀드리면서 어쩐지 여기가 아무나 못 만난다. 이 애니미즘이 활기지 않습니까? 애니머시. 그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영빨을 받아가지고 활력을 갖는 다라는 뜻이 있고 그거로부터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도 나왔는데요. 그럼 이 활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아까 우리 얘기 많이 한 우산을 줘야 된다, 뭐 작은 걸 발견해야 된다, 도트로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이거 검댕먼지 얘기를 오늘 너무 못했네요. 이 문제 또 나온다. 먼지 왜 먼지냐. 그리고 비 이런 거 우두둑 쏟아지는 것도 이거를 그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뻤다라고 하시는 것까지 갖고 캐릭터에 요 오른쪽 장면 있잖아요. 옥수수를 탁 품고 출발하는 이거를 되게 결단을 내는 걸로 어떤 영웅이 저런 당당함을 가질 수 있을까? 메이의 캐릭터가 당당함이다. 또 발걸음 부러운데 이렇게 우는 것만 저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울어가지고 이 사츠키도 울었기 때문에 얘 날라리 안 된다. 그리고 이 아버지 열심히 공부하신다. 우리도 공부하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소가 닮았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어떤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네, 끝날 때가 됐습니다. 마음이 깊었으니까. 네네네. 아니, 하실 말씀은 많겠지만 10시가 네네네. 됐으니까 그래도 그럴까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제 생각에는 네네. 오늘 장면을 꼽아보자고 했는데 못한 거는 이제 곧 후기가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후기가 후기를 좀 해주세요. 활용이 좀 잘 안 돼갖고 후기에 오늘 못했던 얘기나 장면 같은 것도 얘기 나와서 좀 추가로 좀 더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후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쨌든 네. 노는 힘에 네네. 오늘 그게 가장 복잡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저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서로만큼이나 열심히 이렇게 분석을 하려고 해도 너무 어려운 작품인데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야말로 일본적인 거에 대해서 권수영 쌤에게 폭탄 같은 질문을 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숨 얘기 많이 나오니까요. 다음 주에 저기서 만나요.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